일단 그 2022년부터 제가 2025년까지의 큰 변화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벌써 이제 만 3년이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 6월 달에 오픈 AI에서 달리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 코스모폴리탄과 같이 이렇게 표지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상업적인 디자인 영역에 이 생성형 AI가 첫 발을 띄었던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자리아라고 하는 이 만화책이 출간이 됐죠. 이 크리스 카시타노바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 시나리오는 본인이 썼지만 이미지를 이제 미드저니로 생성해서 만화책을 출판해서 이제는 만화가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AI를 통해서 만화책도 낼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많이 보셨던 작품이죠. 그래서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에서 제임스 앨런이 인공지능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로 대상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이미지 생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인간보다 AI가 상당히 높은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벌써 만 3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년에는 좀 무슨 일들이 있었나라고 했을 때 회사들이 AI를 좀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 써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도비에서도 마침 이 파이어플라이를 출시하면서 이제 어도비 소프트웨어에 AI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번과 같은 회사들도 이렇게 이 광고, 배너 이미지를 만들 때도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렇게 AI 이미지들이 이제는 광고 영역에 또 이미지 생성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상업적 이미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검증해준 좋은 사례들을 만들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GS25C에서도 이렇게 상품 패키지 만들면서 들어가는 캐릭터나 패키지 이미지들을 AI로 생성해 보면서 이제는 패키지 영역들도 AI를 써서 디자인해서 꽤 괜찮은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줬던 요 사례들을 제시를 해줬었고요. 이 삼성생명 같은 이런 회사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광고 기획부터 광고 최종적인 영상까지 AI를 도입을 해서 언어 모델 통해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광고에 들어간 이미지도 AI로 만들고 들어가는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AI로 제작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광고를 디자인할 때도 A부터 Z까지 AI랑 같이 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던 좋은 사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스 같은 회사들은 아예 이런 토스트 같은 어떤 그 시스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토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켜서 프롬프트만 넣으면은 이걸 통해서 이 토스에 적합한 아이콘과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디자이너가 직접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 시스템을 회사에 맞게 계속 세팅하고 데이터 학습시키고 운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들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디자이너 역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줬던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도 이케아에서도 이제 가구 디자인을 쭉 진행했었죠. 그래서 이제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케아의 가구 이미지들을 다 학습을 시켜서 이제는 직접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2025년에 유행하는 이케아의 가구 스타일을 디자인해줘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 학습된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AI 디자이너를 이제 직원으로 에이전트를 이제 채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디자인하는 역할을 이렇게 AI가 대신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퀄리티와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보여줬던 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이제 작년에 이제 동영상 AI가 살짝 이제 꼽힌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 동영상 AI가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상당히 이제 퀄리티가 이 소라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롯데그룹에서도 신년 광고도 AI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이런 광고 영상도 AI로 이제 제작을 하면서 이 동영상 제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배우가 이제 필요했잖아요. 배우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촬영 감독, 조명, 또 화장해주는 사람,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편집하는 사람 다 이게 필요했었는데 그냥 이제 프롬프트만으로 AI로 생성해서 그 결과를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헐리우드도 스튜디오를 다 이제 예전에 쓰던 스튜디오는 다 이제 없애고
이제 AI PC, 그리고 AI 시스템, 또 AI를 잘 다뤄서 이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작업한 형태로 완전히 스튜디오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재편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갔던 게 벌써 작년이고, 그런 게 이제 벌써 이제 다 과도기를 거쳐가면서 지금 하나씩 변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변화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럼 이제 2025년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2024년까지 한번 달려와 봤고요. 2025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 우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선은 이제 미드저니가 이제 7으로 업데이트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미드저니가 나온지도 벌써 이제 한 4년, 만 4년 정도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7으로 이제 출시하면서 굉장히 퀄리티에 대한 품질이 아주 이제 높아지게 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품질인데, 이게 이제 미드전이 이제 첫 번째 버전부터 해서 이제 7 버전까지 이제 업데이트 됐을 때 이미지 차이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이제 보시기 편하게 쭉 정리를 했는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2월 달에 첫 번째 버전이 나왔으니까 지금 2026년 해도 만 4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7이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렇게 제가 빨간 머리 N이라는 프롬프트로 다 똑같이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첫 번째 버전은 이렇게 허물어진 인물로 이렇게 생성이 됐었는데, 하나하나 넘어가고, 특별히 2022년 11월 달에 여기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죠. 요 단계에서. 요때가 이제 챗GPT 3.5 버전 나왔을 때, 이때가 굉장히 AI들이 아주 수준이 이제 일정 수준을 넘어갔던 그런 시기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일정 수준을 넘는 거를 뛰어넘어서 더 이제 고품질로 지난 2년 동안 더 업데이트를 해서 7 버전까지 오니까, 이젠 이게 뭐 사진인지 뭐 아니면 생성한 이미지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직접 촬영하거나 한 이런 이미지보다 훨씬 멋있는 이미지들을 이제 AI로 생성해내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 이미지에 대한 생성이 가능해진 CD로 이제 넘어간 게 또 이런 미드저니 7 업데이트가 잘 보여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되게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이 나노 바나나,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어디 건지도 이제 모르고 이제 그냥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이 이제 그 일단 임시 프로젝트명이었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정식 명칭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다들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이제 뇌리에 박혀가지고 저희 나노 바나나 모델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노 바나나 모델은 이제 구글 제미나이 이제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고품질로 생성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지만, 고품질 이미지보다는 이 놀라운 그 이미지 일관성에 대한 능력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미지 한 장만 레퍼런스로 줘도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이제 구도해서 생성한 형태로 이제 만들 수 있듯이, 이미지 인물 하나만 넣어주고서도 이제 영화에 대한 나오는 씬들을 다 이제 생성해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나온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이미지 하나를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제 만들어서 얘한테 이제 준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각도와 이제 구도에서 생성을 해달라고 이제 나노 바나나 모델한테 이제 요청해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다양한 이미지 한 장의 학습만으로도 다양한 각도나 구도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이미지 일관성 유지를 아주 뛰어나게 해주는 모델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은 뭐가 좀 이슈가 있냐면은, 이게 옛날부터도 이제 할 수는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2023년도나 4년도에도 이때는 이제 주로 했던 작업들은 이 오픈 소스 기반의 우리가 이제 컴피 UI로 이제 작업을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제 플럭스 모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일관성을 해주는 이런 그 시트들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할 수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한 장을 이렇게 넣으면은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들을 전에도 이제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좀 달라진 거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세팅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일단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그 플럭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 좀 해야 되고, 컴피 UI 방식을 이해해서 컴피 UI 설치하고 세팅하는데, 이게 또 저거죠, 오픈 소스 기반이니까 설치하기가 엄청 이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이제 세팅하고, 그리고 또 오픈 소스라서 오류가 많이 나요. 오류를 막 해결해가지고 이제 세팅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론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쭉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편리한데,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많은 이제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좀 필요했어요. 야, 그래도 네가 컴피 UI도 하고 캐릭터 일관성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구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노 바나나 모델이 나온 거는 이제 뭐냐, 이런 기술적인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지 한 장 학습시키고 프롬프트만 넣는 거죠.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으로 만들어줘라고 이제 프롬프트로 한국어로 그냥 한 줄을 써주면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이제 향상을 해나가니까 그동안 해왔던 기술적인 어떤 그 역량과 기술적인 어떤 그 활동들이 조금 의미가 좀 적어지고 이렇게 바로 AI가 모든 문제를 한번 해결해준 형태로 이 변화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나노 바나나가 우리한테 던졌던 충격이 꽤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하고 이제 그 동영상 생성 AI 시대가 2024년에 열렸다고 얘기 드렸는데 2025년은 이 동영상 생성이 더 이제 고도화된 시기로 이제 넘어왔죠. 특별히 미드저니에서도 이미지 생성만 하다가 이제 우리도 동영상 생성 가능하게 할 거야라고 이제 하면서 이 동영상 생성 기능을 내놔서 이렇게 뭐 로우 모션, 하이 모션 걸어서 내가 원하는 이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영상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제 바로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모델들만큼 엄청 뛰어난 그 동영상 능력을 보여준다고 보진 않는데 편리한 거는 미드저니가 워낙 이미지 품질이 높다 보니까 바로 이미지 만들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그대로 내 영상을 생성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영상 관련해서 사실 중요한 이슈는 이 구글 비오3 업데이트가 굉장히 이제 중요했습니다. 구글에서 이 비오3 버전, 3.1 버전까지 이제 나오면서 이 동영상이 굉장히 고품질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졌었는데 이 비오 모델의 이제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티모달. 그러니까 멀티모달은 여러 가지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멀티로. 근데 같이 하는 게 이제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영상 생성뿐만 아니라 이 사운드, 음성, 그리고 이제 텍스트까지 다 한 번에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동영상 생성을 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만으로 그냥 완성된 영상을 통으로 생성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도 생성할 수 있게 됐고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성우 녹음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말도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경 음악이라든지 뭐 아니면 배경 사운드 소리 같은 것들도 넣어주고 자막은 아직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자막을 넣어달라고 하면 사실 넣어주긴 넣어줍니다. 근데 자막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렇게 멀티모달로 통으로 영상 자체를 생성해주는 시기로 이제 넘어왔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스튜디오가 필요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스튜디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모든 영상을 프롬프트만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영상 생성에 있어서 멀티모달 생성에 대한 이 이슈들이 커졌고 훨씬 더 우리가 영상 제작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에서 이 소라 2를 업데이트를 했었죠. 하고 이제 앱을 또 이제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라 2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 달라진 거는 우선 그냥 이제 품질적인 부분이죠. 품질이 전보다 이제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광고 영상이나 이 BO3 같이 멀티모달 형태로 얘네도 제공할 수 있게 제공했어요. 사실은 뭐 BO3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됐고, 근데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을 아주 짧은 광고를 그냥 통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그러한 그 사례들을 보여서 이 멀티모달 영상 제작에 대한 그 이슈들이 더 고도화된 것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가 좀 있었던 거는 이 오픈 AI에서는 또 앱을 지금 이제 출시했잖아요. 이제 소라 2를 쓸 수 있는 앱을 이제 출시해서 자기의 얼굴을 학습을 이렇게 시키면은 자기를 이제 등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프롬프트만으로 내가 뭐 책상에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판타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로도 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수도 있고 해서 내가 등장하는 아주 다양한 소셜 미디어 컨텐츠를 바로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활성화는 많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는 개인들이 자기를 캐릭터화해서 AI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컨텐츠 제작 환경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던지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슈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것도 이제 어도비에서도 한 2주 전이죠. 네, 이제 MCP를 통해 가지고 이제 챗GPT에서 이제 어도비 소프트웨어들을 쓸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했어요. 이 포토샵이랑 어도비 익스프레스랑 애크로벳을 아예 그냥 챗GPT에서 MCP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이나 뭐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완전히 현저히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미지를 좀 편집을 하거나 포토샵에서 이제 픽셀을 좀 따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할 수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그냥 필요한 거를
말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기술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는 AI들이 굉장히 잘 해주는 그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젠 디자인을 AI한테 자연어로 요청을 하면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근데 결과물이 전에는 단순히 미드저니처럼 이미지만 생성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요청을 하면은 아예 꽤 괜찮은 디자인의 형태로 만들어줘서 캔바나 아니면 미리 캔버스 같은 데서 제공하는 수준의 디자인들은 AI들이 언어 모델을 통해서 개인들도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이제 할 수 있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도비에서 이제 이번에 2025년 어도비 맥스가 있었죠. 어도비 맥스에서도 이 AI 기능을 굉장히 확충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 작업을 할 때도 언어 모델을 써서 거기서 이제 포토샵도 이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는 디자인하는 방식이 인간이 하기보다는 AI 중계를 통해서 AI 도구가 자동화해서 작업해주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그마 업데이트가 참 놀라웠죠. 피그마가 과연 이 UX UI 디자인에서 아주 역량을 이제 새롭게 잘 가져갈 건가 했었는데 2025년 컴피그를 발표하면서 한 방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그마 메이크, 사이트, 드로우, 버즈 이 제품을 이제 새롭게 출시를 쫙 하면서 AI 기반의 통합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제 진화하고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2024년까지만 해도 약간의 퀘스천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많은 이제 AI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UI 디자인을 자동화해준 도구들을 많이 출시를 했었는데 피그마가 이제 이렇다 할 업데이트를 좀 안 하니까 이거 피그마가 과연 이제 이 AI 시대에 과연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할 건가 했는데 이게 딱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시도하던 스타트업들 싹 정리하고 역시 피그마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UX UI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는 AI를 통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진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 텍스트 투 UI 방식들은 아직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퀄리티가 높지 않고 이제 되게 어떤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들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뭐 랜딩 페이지 정도에서 괜찮은 것들 만들어주는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아주 이제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넣는 것들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무서운 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미지 생성도 얘기했지만 이미지도 미드저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이미지 퀄리티가 그냥 괜찮네 이 정도면은 꽤 쓸만하네 정도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한 2, 3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이제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UI 디자인도 지난 1년 사이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한 1, 2년, 2, 3년 사이에 이제 UI 디자인도 얘네가 이제 텍스트로 자연어로 요청했을 때 꽤 괜찮은 수준의 작업들을 해주고 기본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UI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 돼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면서도 괜찮은 브랜드 퀄리티의 UI들을 막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약간 UI 디자이너들의 역할들이 조금 지금만큼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UX는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사용자 경험에 대한 전략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해지는데 UI를 직접 그리고 이제 설계하고 만드는 작업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2026년 트렌드에서도 얘기하지만 자꾸 이제 인터페이스가 없어지고 AI만 쓰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UI보다는 UX가 이제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다. UI는 굉장히 자동화해주는 도구들이 더 좋아지고 있고 UI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 결과물이 아주 좋아진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이 피그마 컴피그 2025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한 2달 전에 있었던 뉴스, 뭐 위비 얘기는 좀 따로 우리 하기도 했었는데 이 피그마에서 저는 위비를 인수한 게 되게 중요한 이제 사건이었다고 이제 봐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2026년 컴피그 때 발표한다. 우리 피그마 위브 출시합니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될 텐데 이 위비 같은 경우는 따로 특집으로도 우리 얘기했었지만 노드 구조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다 이제 입력해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미 원하는 이미지 모델, 원하는 영상 모델들을 선택해서 다 작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디자인했던 공정을 이렇게 자동화 시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세팅이 되면은 같은 반복적인 작업들은 여기 들어간 이미지나 프롬프트만 바꿔주면은
얼마든지 자동화해서 이제 반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피그마 위비 AI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위비 AI로 지금도 써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디자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노드 구조 기반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컴피 UI가 뭐 이미 나와 있었지만 컴피 UI는 조금 오픈 소스여서 쓰기가 어려웠었는데 대중화된 방식으로 나올 거고 이게 당연히 2026년으로 이어지면서 노드 구조 기반의 디자인 작업이 아주 대중화되는 시기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에서는 이제 에이전트 킷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 네, 에이전트 킷은 뭐 지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킷도 이 노드 구조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작업들을 AI와 다른 서비스들을 연동해서 하나의 이렇게 프로세스화해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어떤 디지털 상에서 또 PC에서 또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던 작업들은 웬만하면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나만의 에이전트들을 개인화해서 세팅하고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들이 상당히 더 대중화된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게 시작된 게 2025년이 더 확장이 이런 것들이 많이 됐다. 기존에도 뭐 N8N이나 아니면 메이크 같은 도구를 통해서 뭐 AI 워크플로우 작업들은 이제 가능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된 시기로 이제 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AI 기본법이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게 좀 확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정이 돼가지고 2026년부터는 이제 시행할 거다라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다른 거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저희는 이제 디자인을 하니까 AI로 만든 이미지, 영상, 뭐 텍스트, 이제 글도 저희가 이제 책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AI로 생성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것들이 이제 의무화되도록 이제 제공이 이제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디자인하면은 이게 기본적인 이제 하위 법령의 그 시행령 같은 게 이제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요 시행령들을 저희가 이제 써서 하는 게 좀 필수화되고 이제 의무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2025년을 쭉 달려왔는데 이제 보니까 한번 정리를 쭉 해보니까 이미지 생성에 대한 품질이 더 높아졌다. 이제는 AI가 그림 우리보다 더 빨리 더 잘 그리는데 이제는 뭐 사람이 그리는 게 따라가기는 뭐 어렵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생성 기술에 대한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졌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에는 이거 하나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자연어로 된 프롬프트만으로 손쉽게 생성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디자인을 뭔가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만지고 수정하는 작업들보다는 이젠 점점 우리가 상위단의 디자인을 하는 전략이라든지 의미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컨셉, 경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죠. 영상 생성에 대한 품질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고 아까 얘기한 대로 멀티모달로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한 번에 통으로 완성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은 수준이 좀 떨어지지만 이 퀄리티가 점점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뭐 3년, 5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당연히 우리의 어떤 제작 방식이나 스튜디오나 이런 패러다임을 AI 중심으로 완전히 빠르게 전환해서 새로운 형태로 구축을 해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시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MCP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I 중계를 통한 디자인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 노드 구조 방식으로 자동화하는 형태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형태의 AI 기반의 디자인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는 AI 스타트업 학과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창업하는 학교.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학교로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아이템들을 같이 키워나가서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해서 또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혼자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같이 관련된 그런 전문가분들의 또 멘토링과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고 실제 이제 2년의 이제 석사 과정을 합니다. 이제 석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 사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AI 스타트업 학과에서 함께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또 만드시면 좋겠고요. 내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잘 쓰고 싶다. 특별히 UX UI 디자인에 완전히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관련돼서 이 언어 모델,
이미지 모델 또 그리고 AI 워크플로우도 만들고 UI 디자인을 해주는 뭐 피그마나 아니면은 마누스 AI 관련된 도구들 개발까지 이제 지금 프롬프트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커서나 이런 것들까지 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이제 과정이 좀 분리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하나로 이 과정을 이제 묶어서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AI 관련돼서 내가 실무적인 어떤 AI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으시고 또 시험을 통과해서 기술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 과정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